자, 일단 미국 국채 가격 하락 무슨 일이 있었을까? 최근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국채 가격이 약 3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10년물 국채 유통 금리는 4.536%, 2년물은 4.059%를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는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통금리가 오르면 왜 국채 가격이 떨어질까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채 유통금리는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이자율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 채권의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마치 중고 물건의 가치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이겁니다. 왜 지금 국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까? 첫 번째 이유, 미국 경제 침체 우려 만화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4월 CPI 살펴봤더니 상승률이 2.3%로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죠.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기대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은 경기 과열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덕분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국채 대신에 주식 등 이런 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은 국채에서 돈을 빼서 주식으로 옮기면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좀 조만간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런 기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골드만삭스는 기존에 7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봤다가 이제는 올해 12월부터 격월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금리가 오르거나 유지가 되면 고정 이자율을 제공하는 국채는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결국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와 국채 공급 증가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막대한 감세와 또 복지 삭감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예산안 실행을 위해서 더 많은 국채 발행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는 국채가 많이 풀리게 되면 단순한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기존 국채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디와인 또 글로벌의 잭 맥킨타이어는 이제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이슈는 무역 전쟁이 아니라 재정 정책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국채 가격 하락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글로벌 투자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의 자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이는 증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 동시에 시장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율과 금리에도 영향 줍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의 투자 매력이 올라가고 이는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원화 등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 커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미국이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릴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미국 국채 가격 하락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여러 신호가 맞물려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 크게 세 가지.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와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재정 정책과 국채 공급 계획, 무역 정책 및 국제 협상 결과가 물가에 미칠 영향. 경제는 언제나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국채 가격 하나의 변화가 통화 정책에서부터 증시 환율, 나아가서 우리는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